기미는 이제 대표적인 좀 난치성 피부 색소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확히 다 밝혀진 거는 아닌데 햇빛 노출 혹은 호르몬 영향 아니면 유전적 소인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이렇게 약간 좀 경계가 애매모호한 연한 갈색 내지 약간 좀 연한 흑색 이런 색깔의 군집이 넓게 번져 있는 거를 보통 기미라고 하죠. 꼭 근데 햇빛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서 많이 발생한다고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보통 느끼시는 잡티는 약간 피부 표면 쪽에 얕게 위치하는 좀 진한 색소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기미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약간 이런 그 베이스라인 자체가 조금 어둡게 되어 있는 톤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뭐 생활 습관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특정 약물을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잦은 흡연 이런 것들이 아마 기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원래 기미 치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바르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조금 전반적으로 많이 번져 있으면 먹는 약도 사용을 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소위 말하는 레이저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색소 질환으로 오시는 젊으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광대 라인 따라서 기미가 있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고 그 위에 이런 잡티들이 좀 산재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치료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잡티를 좀 한 번 내지 두 번 치료로 좀 많이 탈각시키고 기미에 대한 치료는 좀 안전하게 눌러가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치료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무너진 진피 환경이 걱정이라고 하면 스킨 부스터 같은 치료를 같이 복합적으로 시술을 하셔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뭐 IPL부터 뭐 많은 레이저 기계들이 이제 기미 치료로 사용되어 왔는데 요새는 아마들 많이 쓰이는 뭐 소위 말하는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색소 레이저를 보통 거의 메인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2주나 3주 정도 간격, 뭐 짧으면 1주도 하지만 그런 간격으로 좀 꾸준히 기미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약간 국소적으로 좀 기미가 밴드가 진하게 형성된 부분에는 기미 주사를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 약간 입가 쪽으로 번지거나 얼굴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경구 약물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서론에 나왔던 기미의 유발인자나 악화인자들을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미가 재발했다고 하면 일단 재발한 원인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가령 어디 여행을 갔다 오셔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하시면 햇빛 차단을 조금 더 엄격히 할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치료가 만약에 소위 말하는 레이저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이 기미에 적용하는 레이저는 보통 좀 뭔가 소프트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다운타임은 발생하지 않아서 바로 그날부터 어떤 화장이나 세안 모두 다 가능하시고 특별히 불금증도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객님께서 좀 치료에 대한 니즈가 가장 강할 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요새는 사실 뭐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깥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뭐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뭐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니라서 뭔가 일조량에 따른 어떤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햇빛 차단만 잘 주기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시기에 따른 차이는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차단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반드시 잘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 야외 활동하실 때는 SPF 30 이상 제품을 꼭 2시간마다 발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잦은 흡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요새 많은 이제 기미용 미백 화장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들 내부 성분을 보면 특히 이제 멜라닌 합성을 저해하거나 어떤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성분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이론적인 근거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효과를 보이는 경우를 꽤 많이 봐서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미로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이게 정확히 기미인지 아니면 아까 잠깐 나왔던 뭐 단순한 잡티인지 혹은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확히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나서 이제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치료는 뭐 간단히 바르는 것부터 먹는 약, 주사, 레이저까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단계별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완치를 보고
치료하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이제 눌러가는 방향으로 가는 보통 기미의 치료이기 때문에 좀 더 꾸준한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병원에 좀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미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요. 그 외에 어떤 색소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오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